공생 5. 도진이 집에 도착한 건 아슬아슬하게 9시가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평소보다 3시간은 늦은 시간이었다. 도진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고는 돌렸다. 문 건너편으로 보이는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두 분 다 안방에 계신 건가?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도진은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섰다. 그와 함께 현관의 센서등이 도진의 귀가를 경계하듯 켜졌고 칠흑 같은 어둠이 조금 가시자 소파 쪽에서 사람의 형태가 보였다. 곧이어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었구나. 도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진이 대답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걸어왔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신발장 손잡이를 붙잡았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아까보다도 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도진보다 10cm는 훌쩍 큰 데다 제법 다부진 몸을 가진 아버지의 그림자가 작은 도진을 잡아먹을 듯이 덮어왔다. 현관 센서 등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다. 아버지의 숨에서 술기운이 퍼져 도진의 주위를 올가매듯이 맴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위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도진의 기억상 오늘이 처음이었다. 도진은 당연히 폭력이 몰아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도진에게 다가오다가 문득 보면 안 되는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도진의 눈을 보는 아버지의 눈이 커지더니 그 안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곧 현관의 센서 등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내리깔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급히 허공에 손을 휘저어 다시 빛을 찾았다. 도진은 영문 모를 아버지의 행동에 몸을 움츠렸다. 곧 아버지가 표정을 풀더니 도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도진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도진은 처음 겪는 일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버지의 표정은 따뜻했고 아버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런데 도진은 이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불쾌하게 느껴졌다. 도진아, 너는 크면 클수록 네 엄마를 또 빼닮는구나. 아버지의 손가락이 도진의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도진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폭행이 시작될 거라 생각한 도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도진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의 손은 도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는 도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눈을 뜨니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아버지랑. 아버지의 손이 도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도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일찍 당겨. 아버지는 경고하듯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많았던 폭력의 밤보다 더 괴로웠던 방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다. 도진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무언가 오해한 걸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그 생각을 눌렀다. 하지만 억누르려고 해도 생각은 진정되지 않았다. 도진은 생각을 털어내려 고개를 좌우로 마구 흔들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웅크리고 앉아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괜찮아. 호흡에 맞춰 몇 번이고 되뇌고 또 되뇌었다. 다음 날도 도진과 유연은 함께 하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유연의 집으로 들어갔다. 도진은 유연의 집으로 들어가며 일찍 당이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일찍 돌아가지 않았다. 두려움은 유연을 보자 금방 사라져버렸다. 배가 고팠던 유연은 짜장면을 먹자고 했고 도진은 그럼 자신은 짬뽕을 먹겠다고 했다. 배달을 기다리며 둘은 오늘 나온 수학 숙제를 했다. 유연의 성적은 전교에서도 최상위급이었다.
도진이 머리를 싸매야 하는 문제들도 유연은 잠시 끄적이다 보면 금방 쓱쓱 풀어냈다. 유연이 도와준 덕분에 도진의 숙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끝나가고 있었다. 이것도 모르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에는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말이다. 유연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도진의 삶은 확실히 더 활기차고 즐거워졌다. 3일 만에 자신의 세상이 뒤집혀져 버린 것 같다고 도진은 생각했다. 이제는 유연과 친해지기 전의 생활을 돌이켜보는 것조차도 겁이 날 정도로 도진은 유연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좋았다.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유연과 친해지며 모든 게 무너져 버릴 듯 불안했던 마음은 어느샌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유연이 앞에서 짜장면을 워낙 맛있게 먹고 있었고 짬뽕은 예상보다 홍합이 많아 먹기 불편했기 때문에 도진은 짜장면을 시킬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그래도 짬뽕 맛이 나쁘진 않아 그런 대로 먹고 있는데 일이 터졌다. 유연이 물을 마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다 테이블을 쳤고 그와 함께 작은 그릇에 아슬아슬하게 쌓아뒀던 홍합 껍데기들이 도진에게 쏟아진 것이다. 바지는 남색이라 그리 티가 나지 않았지만 흰색 셔츠 위에는 얄짤없이 여기저기 붉은 자국이 남아버렸다. 아, 신유연. 미안. 도진의 표정이 짜증으로 구겨졌고 유연은 다급히 물티슈를 여러 장 뽑아 도진에게 건넸다. 하지만 열심히 국물 자국을 문질러봐도 붉은 자국은 번져갈 뿐 거의 지워지지 않았다. 아, 어떡하지? 옷 빌려줄게. 유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집에 교복 여벌 있지? 그건 내가 빨아서 돌려줄게. 일단 오늘은 내 옷 입고 가. 그래, 그럼 용서해줄게. 도진이 장난스럽게 웃자 유연도 따라 미소 지었다. 도진은 유연이 건넨 티셔츠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유연이 건넨 건 무지의 검은 티였다. 문을 잠그고 티셔츠를 펼쳐본 도진은 당황했다. 유연이 건넨 티셔츠가 펼쳐보니 반팔이었던 것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가을인지라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도진은 반팔을 입을 수 없었다. 저번에 들었던 피멍들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다시 화장실 문을 열고 유연에게 말했다. 유연아, 혹시 긴팔 없을까? 내가 추위를 많이 타서. 유연은 빼꼼 고개를 내밀고 말하는 도진을 보며 아까 집에 왔을 때 더운 듯 교복 셔츠를 잡고 펄럭이던 도진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옷장으로 가 긴팔 티셔츠를 새로 꺼내 도진에게 건네고 반팔 티셔츠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도진은 다시 화장실 문을 닫았고 유연은 티셔츠를 다시 접어 옷장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도진이 탈의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짬뽕 앞에 앉았을 때 돌연 유연이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도진은 유연을 쳐다봤다. 유연은 진지했다. 도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유연은 무언가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음에도 일정 이상의 선을 넘어오지는 않았다. 도진은 유연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유연의 눈을 본 순간 세상에 대한 경계심으로만 가득 차 있던 도진의 마음에 금이 가고 그곳으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뭐든지 도와줄게. 그것만 알아도. 도진은 대답하지 않고 짬뽕을 마저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연도 아무 말 없이 조금 남아있는 짜장면을 마저 먹기 시작했다. 도진은 목이 막히는 듯한 위화감에 짬뽕을 먹는 사이사이 자꾸 물을 마셨다.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하고 둘은 마주 앉아 중국집의 신속 배달 때문에 미처 마치지 못했던 수학 숙제를 마저 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자 웃으며 헤어졌다. 도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유연이 준 것은 우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들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방금 느낀 행복 때문에 공허했다. 도진이 집에 도착한 건 어제보다도 늦은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신고 다니는 구두가
현관에 어지러이 던져져 있었다. 그 구두를 보고 도진은 위기를 직감했다.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서자 안방에서 고성과 함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과부하되어 도진이 견뎌낼 수 없는 속도로 혈액을 온몸으로 돌리고 있었다. 도진의 몸이 그에 반응하듯 가늘게 떨려왔다. 도진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벌컥 안방문이 열렸다. 얼굴이 시뻘겋게 변한 아버지가 도진을 발견했다. 괴물이었다. 도진은 폭주한 괴물과 눈이 마주쳤다. 너, 이 새끼야. 아버지의 입에선 괴물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달려들어 두 손으로 도진의 목을 부여잡고는 벽으로 밀어붙였다. 숨이 막혀왔다. 도진은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떼어내려 붙잡았다. 도진의 희고 가는 손에 긁히면서도 아버지의 거친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왜 늦게 당겨?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잘못...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았다. 도진은 방에서 나와 자신과 아버지를 보고 있는 새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 나오는 목소리 대신 필사적으로 절박한 눈빛을 새어머니에게 보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간절한 도진의 시선을 외면했다. 곧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방문을 닫았다. 도진은 절망했다. 아버지, 저 죽을 것... 학생이란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이 양아치 새끼야. 아버지가 그대로 도진의 몸을 집어던지듯 바닥에 내리꽂았다. 도진은 목을 부여잡고 연속으로 거친 기침을 했다. 아버지는 그대로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도진에게 집어던졌다. 도진의 집엔 플라스틱 컵뿐이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물을 마시다 자주 컵을 집어던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컵 안의 물이 그대로 도진에게 흩뿌려졌다. 도진은 기침이 진정되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너 이 새끼 여자 생겼냐? 처음 보는 옷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도진이 겨우 짜내듯 말하자 아버지가 도진의 배를 걷어찼다. 도진은 배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리고 기침을 했다. 지긋지긋하다. 도진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집이 지긋지긋했다. 아버지는 한층 더 일그러진 표정으로 도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바닥에 부딪히며 터진 입술에서 나온 피가 도진의 입가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대로 아버지의 손이 날아와 도진의 뺨에 꽂혔다. 도진은 왼볼이 불에 댄 듯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답을 해? 그 증오는 지금까지 도진이 마주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렬한 것이었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노예를 마주한 주인의 눈빛이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쥐어버렸어야 했는데. 도진은 그 말에 결국 지금까지 애써 붙잡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도망치고 싶었다. 도진에게 이곳은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난 죄를 치르기 위해 갇힌 감옥 같았다. 도진은 아버지의 목을 있는 힘껏 밀쳤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도진의 필사적인 힘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다. 도진은 현관으로 달려 신발을 대충 구겨 신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렸다. 숨이 벅차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 계속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도진에게는 지금 간절히 유연이 필요했다.